지금처럼 월급 모아서 적금 넣고 만기 되면 예금으로 옮기고 또 적금 넣는 방식으로는 평생 속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QLD, TQQQ로 눈이 가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남들처럼 안전한 척하면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위험해 보이지만 규칙으로 길들이는 방법을 택할 건지 여기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편해지는데 자산의 속도에서는 더 뒤처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축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기업도, 나라도 다 남의 돈을 써서 굴러갑니다. 남의 돈을 끌어오고 그 돈으로 더 큰 흐름을 소유하고 그 흐름에서 나온 돈으로 다시 확장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성실할수록 지고 알면 같은 성실로도 앞서갑니다. 부자들은 남의 돈을 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정상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빚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런데 빚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규칙 없는 빚이 나쁜 겁니다. 현금 없이 당기는 빚이 나쁜 겁니다. 감정으로 관리하는 빚이 나쁜 겁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를 하면 밥이 되지만 휘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멘탈로 들면 폭탄이고 시스템으로 들면 도구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받고 가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산다는 건 남의 돈으로 사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나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목돈으로 집이라는 자산을 먼저 소유하고 시간이 그 자산의 값을 올려주는 걸 기다립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내 돈보다 더 큰 시장 노출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내 자본을 키우기 전에 자본이 일할 무대를 먼저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딱 한 번에 무너집니다. QLD, TQQQ를 본 순간 한 방을 떠올립니다. 빨리 벌고 싶어서요. 집값이 무섭고 노후가 무섭고 월급만으로 답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은 되게 똑같습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빠질 때는 내가 바보 같고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갈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갈아넣고 있구나.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공포에 팔아버리거나 분노로 비중을 더 키워버립니다. 둘 다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레버리지를 잡는 순간 남의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담도로 잡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첫 번째 직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직업입니다. 첫 번째 직업은 월급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시장입니다. 월급은 꾸준하지만 느립니다. 시장은 빠르지만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 생활비를 시장에 맡기면 무너집니다. 생활비는 월급이 책임지고 QLD, TQQQ는 자산을 키우는 역할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시로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직업에 넣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한 번에 TQQQ에 다 넣어버리면 그달부터 그 사람의 기분은 나스닥이 결정합니다. 하루에 3%만 움직여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을 나눠야 합니다. 처음엔 QLD로 시작해도 됩니다. TQQQ는 더 공격적입니다. 더 공격적이면 더 철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좋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냐입니다. 여기서 딱 한 문장 더 받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강한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약한 나를 통제할 규칙이 있는 사람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규칙은 어떻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만들면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되 반드시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중 제한, 분할 매수, 부분 현금화. 비중 제한부터 가겠습니다. QLD, TQQQ를 전체 자산의 중심으로 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시장의 변동성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면 돈을 빨리 못 번다고요? 맞습니다. 대신 망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세계에서는 안 망하는 사람이 결국 크게 이깁니다. 분할 매수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TQQQ는 흔들림이 큽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한 번에 흔들립니다. 분할로 들어가면 흔들림이 쪼개집니다. 감정도 쪼개집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부분 현금화는 겁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행동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를 때 멋있지만 꺾일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구간이 오면 일부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조정이 와도 공포가 줄고 오히려 기회로 보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조정이 올 때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남의 돈으로 산다는 개념의 핵심은 조정이 왔을 때 더 좋은 조건을 잡을 여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사라는 거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 미칩니다. 뉴스 보고, 금리 보고, 환율 보고, 전문가 말 듣고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이밍은 맞추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반응 규칙입니다. 기준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살아있을 때만 레버리지 비중을 키운다. 시장이 꺾이면 레버리지 비중을 줄인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기준이 단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돈이 됩니다. 할 때 TQQQ 비중을 조금씩 늘립니다. 반대로 시장이 꺾이는 구간이 오면 TQQQ부터 줄이고 QLD는 더 천천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두면 멘탈이 훨씬 안정됩니다. QLD는 가속 페달이 아니라 주행입니다. TQQQ는 추월입니다. 평생 추월만 하면 사고 납니다. 추월은 할 때만 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남의 돈을 활용하는 사고방식과 QLD, TQQQ를 완전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의 돈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빨리 갚는 데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대출 원금을 무조건 빨리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월 이자가 감당되는 수준에서 더 큰 자산을 소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의 비용은 이자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가 바로 방금 말한 세 가지입니다. 비중 제한, 분할, 부분 현금화. 현실적인 숫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돈 5천만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돈을 예금에 넣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돈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의 구매력은 조용히 깎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 5천만 원 중 일부를 QLD로 분할 매수합니다. 처음부터 다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수익이 나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다음 조정을 준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한 게 아니라 준비된 현금으로 더 좋은 구간을 기다립니다. 이게 남의 돈을 쓰는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릴 때 더 유리해집니다. 현금이 없고 올인한 사람은 흔들릴 때 더 약해집니다. 여기서 또 한 장면이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만 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수익률보다 낙폭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커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흔들림은 원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 감당 못하면 비중이 과한 것이다. 이걸 정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로 들면 녹는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횡보가 길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결론은 조건이 맞을 때만 쓰고 조건이 틀어지면 비중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레버리지는 신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해야 하냐? 이 질문의 진짜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쪽이 답입니다. 잠을 못 자면 결국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레버리지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먹습니다. QLD로도 충분히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TQQQ는 더 빠르지만 더 흔들립니다. 더 흔들리는 만큼 더 작은 비중과 더 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되냐? 고점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함정에 들어가신 겁니다. 고점인지 아닌지 맞추려는 사람은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생길 때 들어가고 공포가 커질 때 나가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기준이 생길 때 들어가고 공포가 아니라 기준이 꺾일 때 줄여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출 받아서 TQQQ 사면 진짜 빨라지지 않냐?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 대출이라면 레버리지 ETF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남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에 내 인생을 묶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나 대출이 의미가 있는 건 내 현금 흐름이 감당 가능하고 시간이 편히 되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 레버리지에 추가 레버리지를 얹으면 변동성이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붙이고 싶다면 최소한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서만, 그리고 규칙이 완성된 다음에만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월급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매달 적금을 합니다. 만기되면 예금으로 옮깁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집값이 더 빨리 뛰니까요.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QLD를 분할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욕심을 억제하고 일정 수익 구간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해서 방어합니다. 그 현금은 소비로 새지 않습니다. 다음 조정을 위한 탄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의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 행동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산을 소유하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산을 소유했지만 변동성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규칙이 있으니 흔들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이제 이 대본을 한 단계 더 현실적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삶의 고정비를 정리해서 시장이 흔들려도 살아남게 만든다. 둘째, QLD, TQQQ 비중을 작게 정해서 흔들려도 손이 안 나가게 만든다. 셋째, 매수는 분할로만 한다. 넷째, 수익이 날수록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서 다음 조정을 준비한다. 다섯째, 기준이 꺾이면 레버리지 비중부터 줄인다. 이 5줄만 지켜도 여러분은 레버리지 ETF를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성격상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럼 솔직히 QLD, TQQQ는 잠깐 접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굴러갑니다.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시장이 여러분의 습관을 대신 만들어줍니다. 그 습관은 되게 최악입니다. 오를 때 추격 매수, 떨어질 때 공포 매도. 그래서 습관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중을 작게 해서 실패해도 안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이후의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성실하게만 살아도 노후가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건 현실이 찔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직업, 그리고 현금 흐름으로 자산을 키우는 직업. QLD, TQQQ는 두 번째 직업의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써서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이 흐르는 구조를 먼저 소유합니다. QAD, TQQQ는 그 구조를 개인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멘탈이 아니라 규칙으로 들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축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소유는 인생을 바꿉니다. QLD, TQQQ는 소유의 속도를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잡을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다만 잡는다면 한 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에서는 QLD 중심, TQQQ 추월, 현금 방어 이 세 역할을 기준으로 매달 투자하는 월급쟁이 루틴으로 완전히 고정된 운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에서 얼마를 현금화할지, 조정이 오면 몇 번에 나눠서 들어갈지, 기준이 꺾이면 무엇부터 줄일지 실제로 그대로 읽고 따라할 수 있게 문장으로 박아드리겠습니다.